파고라 옆에 심어놓은 포도에게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장하게도 3년 만에 처음으로 꽃을 피우더니 열매까지 맺히더라고요. 하지만 바쁨이라는 단어에 치여 살다 보니 제대로 가지치기도 못해주고 봉지도 씌워주지도 못했습니다. 사실은 게으름이겠지요. 영양도 부족한지 알날이 너무 자잘합니다. 올해는 새들과 벌레에게 양보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조금은 맛이라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를 의원님, 의원님 하고 부릅니다. 나야 까짓거 명패가 중요하지 않으니 그저 형님이라 부르지요. 명함의 관계를 맺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평생의 농사로 제대로 키운 것이니 샤인머스켓의 명성이 어딜 가질 않지요. 포도향이 가득한 하우스 안에서 봉지만 살짝 만져봐도 입안에 침이 고입니다. 내 것도 아니건만 얼마나 잘 여물지 잔뜩 기대가 부풀어 오릅니다. 나중에 한 송이라도 얻을 수 있지는 않을까? 불손하게도 미련한 욕심도 부려봅니다. 어느 농사인들 아니 그렇겠냐만 포도도 참 손이 많이 갑니다. 나무 사이의 거리도 잘 지켜야 하고 걸음도 적당히 해야 하고 물 빠짐도 좋아야 합니다. 하우스 아니라 수정도 일일이 시켜줘야 하고 자꾸 삐쳐나오는 장가지도 정리해줘야 합니다. 또 잡초는 왜 이리 많은지, 벌레는 왜 이리 단내를 좋아하는지, 봉지도 씌우고 MSG도 잘 쳐줘야 합니다. 병이 깊어지니 힘들어 대부분 정리했다고 합니다. 집에서 먹고 주변에 나눠줄 정도만 유지한다고 하네요. 모든 일이 형수님의 몫이 되고 말았지요. 그러니 형수님이 투덜대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자그마한 2동의 포도하우스도 이럴진데 와인 유명한 지중해나 근동 지방은 오직이나 할까요? 시작과 끝이 보이지 않는 넓은 벌판이 포도밭이라니. 성경에는 유독 포도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구약성경 308번, 신약성경 67번. 방대한 규모에 비하면 신약성경에서 포도에 대한 사랑은 얼마나 진심인 걸까요? 그중 포도원 주인과 일꾼의 얘기는 정말 흥미롭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새벽으로 길거리로 나가 일꾼들을 구해옵니다. 일당은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 정도면 괜찮습니다. 그런데도 일손이 부족했나 봅니다. 포도원 주인은 점심때도 길거리로 나가 일꾼을 또 구해옵니다. 이상하게도 일당은 여전히 한 데나리온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일손이 급하긴 했을까요? 포도원 주인은 오후 4, 5시쯤에도 일꾼들을 구해옵니다. 여전히 일당은 한 데나리온입니다. 뭔가 말이 안 됩니다. 아무리 일손이 달린다고 해도 이건 아니지 않을까요? 그러니 아침에 온 일꾼들은 더 많이 받을 것을 기대하지요. 부당하다마다요. 경제 정의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포도원 주인의 셈법은 계약입니다. 우리의 셈법은 시간과 성과입니다. 시선을 돌려 생각해 봅니다. 한 데나리온은 오늘날로 보았을 때 어느 정도의 가치일까요? 그건 한 가족이 하루를 먹고 살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의 양이랍니다.
아침부터 일한 사람들의 가족도 굶지 않아야 하지만 점심때, 저녁때 온 사람들의 가족도 굶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느님의 계약이자 셈법이지요. 쟤네들이 하는 일이 뭐가 있어? 그저 책상머리에 앉아 있기만 하지. 사람들이 껌으로 만만하니 공무원을 씹습니다. 배가 아픈 모양입니다. 나는 햇볕 아래 열심인데 시원한 사무실이 부러우니 불안한가 봅니다. 뼈 빠지게 일해도 노후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니 어이없는 것은 그렇게 폄하하면서도 자녀들에게 공무원 하면 딱이야 라고 말합니다. 참 이기적인 셈법입니다. 나와 내 주변의 아니만 눈안에 담고 있으니 말입니다. 나의 시기와 질투를 교묘히 감추고 경제 정의를 말하니 말입니다. 나를 우위에 놓고 싶은 욕망을 숨기고선 사회 정의를 말하니 말합니다. 포도원 형님이 말합니다. 포도하우스를 크게 할 땐 이 일대가 다 내 땅이었어. 그러니 건들거리기도 했지. 군의회 부회장도 하면서 권력의 맛도 보았고 그때 나 잘난 맛이 있긴 했지. 그런데 지금은 다 똑같아. 시내 나가봐도 누가 날 알아보길 하나. 그저 안쓰러운 병든 노인일 뿐이지. 밥 3끼 먹고 애들 공부시키는 것으로 누구나 다 똑같더라고. 내 커리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었던 게야. 그저 겉멋만 들었던 거지. 형수님이 복숭아를 다듬어 내왔습니다. 그는 보드라운 복숭아의 속살마저 제대로 먹지를 못합니다. 부드러움조차 부담스러운 모양입니다. 가져갈 게 아무것도 없겠지? 나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고대의 왕들처럼 부장품과 사람을 순장하지 않는 이상 가져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 그 치들도 아무것도 가져가지는 못했습니다. 재산도 명예도 권력도 그곳에선 아무 소용없는 것이니까요.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데나리온의 가치입니다. 한 가족 모두가 하루하루 배를 골지 않고 오늘을 감사할 수 있는 가치. 사회 구성원 모두가 소외됨 없이 자기 실현을 할 수 있는 가치.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홍익인간의 가치. 그렇다고 한 데나리온의 가치가 공평한 배급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포도원 주인은 비겁하게 밥그릇으로 사람을 지배하는 공상주의자가 아니니까요. 또 한 데나리온의 가치는 정치꾼이 말하는 공정이 아닙니다. 그들이 말하는 공정이란 힘을 숨기는 포장재일 뿐이니까요. 또 한 데나리온의 가치는 사회복지의 비례적, 수치적 형평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수치에는 언제나 탐욕이 숨어 있음이니까요. 한 데나리온의 가치는 사람이 사람일 수 있는 가치, 생명이 생명일 수 있는 가치, 그 생명 모두가 하느님 모상일 수 있는 가치를 의미합니다. 너무 이상적이기만 할까요? 그래도 이상을 꿈꿔야 합니다. 포도원 주인에게서는 그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밤만 되면 작달비가 퍼붓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마당엔 잡초들이 귀찮게 또 쑥쑥 올라올 겁니다. 그래도 포도는 알알을 조금 더 키우겠지요. 작달비는 잡초에게나 포도에게나 사과에게나 골고루 생명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요? 포도원 주인의 셈법이지요.
일찍 싹을 틔웠다고, 키가 더 크다고, 꽃이 아름답다고 으스댈 것 없습니다. 생명도 하나요, 죽음도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작달비가 지붕을 세차게 두들기는데도 집보다는 포도하우스가 더 걱정됩니다. 포도 한 송이 나눠주시려나? 애꿎은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도 현실에서는 형님의 뱃속 든든한 경제력이 부럽기는 합니다. 저도 참 얄팍하지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일꾼의 현실과 포도원 주인의 현실을 오가는 얄팍한 생님이니까요.